차윤서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늘 그렇듯이 일정은 빽빽했고 수십 통의 메시지와 이메일이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웠다. 오늘 그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스위스 취리히로 떠날 예정이었다.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중요한 출장이었다. 계약 금액은 무려 5천만 달러.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녀는 AYU 코스메틱의 창립자이자 CEO로 한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여성 기업가였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국민 여 CEO라 불렀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다. 세련된 외모, 명석한 두뇌, 정확한 판단력, 모든 것을 갖춘 듯한 그녀는 늘 완벽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비즈니스석 전용 라운지에 도착한 윤서는 에르메스 수트를 입고 샤넬 선글라스를 쓴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는 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익숙한 일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질투했다. 그녀는 그런 감정 따위에는 관심 없었다. 오직 효율, 결과, 성과만이 중요했다. 비행기 탑승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중요한 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한 완벽주의자의 면모가 드러났다. 그러던 그때 라운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조용하던 공간에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낡은 회색 법복을 입은 한 노인이 천천히 입장했다. 그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한자리에 앉았다. 면도된 머리, 단정한 자세, 누가 보아도 스님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염주가 들려 있었다. 차윤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시선이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공항 직원의 실수인가? 라운지 출입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어온 걸까?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여기는 비즈니스석 이상만 출입 가능한 공간이다. 일반 승객이 잘못 들어왔을 리는 없고 이 복장은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스님을 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었다. 하지만 윤서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여긴 일반 대기 공간이 아닙니다. 전용 라운지입니다. 출입 권한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가웠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맑고 평온했으며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폐를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에 윤서는 미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권위 있는 사람들과 일하며 살아왔다. 상대가 누구인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늘 중요하게 여겼다. 그녀의 세계에서 스님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조용히 비즈니스를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장이나 분위기상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애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상 나가달라는 뜻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어색하게 분위기를 살폈다. 누구도 말리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바라볼 뿐. 스님은 다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걸어나갔다. 윤서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질서가 유지되었다는 생각에 만족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순간 라운지 한켠에서 젊은 남성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상은 곧 윤서가 기대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었다. 윤서는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방금 전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스님의 평온한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고 묘하게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감정은 필요 없다.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되뇌며 고개를 들었다. 머지않아 탑승 안내방송이 울릴 것이고 그녀는 다시 성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어떤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균열.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를 떠난 스님의 모습은 잠시 뒤 복도 끝에서 사라졌다. 차윤서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다음 스케줄을 정리하거나 파트너와의 영상회의를 준비했을 테지만 지금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는 스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말없이 웃던 얼굴, 그 담담하고 흔들림 없는 표정. 그 눈빛 속에는 이상하게도 어떤 안정감이 있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다. 어디서 본 적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머릿속을 털어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야. 중요한 계약이 코앞인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는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공항 안팎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이미 그녀의 통제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라운지를 나서던 스님의 모습을 찍은 영상은 불과 몇 분 만에 SNS에 올라왔다. 제목은 단순했다. 유명 CEO, 공항에서 승려에게 퇴장을 요구하다. 처음에는 몇몇 팔로워들만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에 차윤서, 공항 승려라는 키워드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댓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달렸다. 누군가는 윤서를 옹호했고 누군가는 그녀의 태도를 비판했다. 승려가 라운지에 들어갈 수도 있지. 왜 저렇게 무례하지? 차윤서 평소에 좋아했는데 좀 실망. 아니, 규정상 맞는 말 한 거잖아. 왜 또 난리야? 말투가 너무 거만했어. 인간적인 예의가 없잖아. 논란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SNS 계정을 뒤졌고 과거 인터뷰나 영상도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과거에 그녀가 했던 권위적인 발언이나 완벽주의를 자랑했던 장면들이 다시 떠올라 비난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라운지 방송 스피커에서 그녀의 이름이 호출되었다. AYU 코스메틱 차윤서 고객님께서는 7번 게이트로 탑승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는 짐을 챙겨 일어섰다. 갑작스러운 불쾌함도 이상한 감정도 모두 뒤로하고 다시 업무 모드로 전환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구두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라운지를 나섰다. 그러나 게이트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시스템상 차윤서 고객님께서는 탑승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무슨 VIP인지 아세요? 이런 일 전례도 없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었다. 정정해 주세요. 지금 당장.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탑승 제한 조치가 적용되었다고만 확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에 직접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윤서는 당황했고 동시에 분노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당장 책임자 부르세요. 무슨 이유로 내 탑승을 막는 겁니까? 그녀의 말에 직원은 잠시 뒤를 돌아보더니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몇 초 후 중년의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등장했다. 그는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차윤서 대표님. 저는 대한항공 인천공항 지점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본사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으나 공공질서 및 이미지 관련 이슈로 인해 탑승 제한 조치가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계약 때문에 스위스로 가야 해요.
무슨 이미지 운운하시나요? 내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방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점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 순간 윤서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녀가 2달 동안 협상한 스위스 측 CEO였다. 그녀는 손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지금 공항에서. 상대방은 그녀의 말을 끊고 말했다. 차윤서 씨, 저희 이사회에서는 오늘 아침 귀하와의 계약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윤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왜죠? 무슨 일이죠? 계약 조건은 완벽했고, 그는 짧게 말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귀하의 태도를 확인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존중과 다양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윤서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섰다. 주위의 시선, 직원들의 속삭임, 공항 방송 소리, 모든 게 뿌옇게 느껴졌다.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눈앞에서 $5천만 기회가 사라졌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단순한 사업적 손실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이미지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뭔가를 완전히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차윤서는 공항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방금 전의 통화는 단지 계약이 깨진 게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다. 차 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를 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은 여전히 전화기를 쥐고 있었고 땀은 손바닥을 적셨다. 몇 초 후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비틀거리듯 라운지 방향으로 걸어갔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알아보았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 속삭임들은 칼날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베고 지나갔다. 라운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조용한 코너 자리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렸다. 차윤서는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통제했고 준비했고 승리해왔다. 실패란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실패보다 더 깊은 추락을 겪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 SNS 알림이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는 이미 그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뉴스 기사도 쏟아지고 있었다. 차윤서, 공항서 승려에게 여긴 당신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닙니다. AYU 코스메틱 CEO, 갑질 논란. 국민 여 CEO, 인성 논란에 휘말리다. 기사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동안 이미지 마케팅이었네. 성공했다고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승려한테 저런 태도면 직원들한텐 어땠을까?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저렸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찬사가 아닌 조롱이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떴다. 망설이다가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힘이 없었다. 윤서야. 뉴스 봤어. 괜찮니? 괜찮지 않아. 모든 게 엉망이야. 계약도 깨지고 다들 날 욕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했다. 윤서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겨울에 집 앞에 계시던 노숙자 아저씨한테 내가 따뜻한 음료를 사다 드린 거.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해하셨는지 몰라. 그땐 그렇게 따뜻했는데. 윤서는 입을 다물었다. 오래된 기억이었다.
자신도 잊고 있던 기억.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늘 사람을 먼저 보라고 했다. 직업이든 지위든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다. 어린 윤서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가던 길목. 벤치에 앉아있던 노숙자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던 자신. 그때는 순수했고 겸손했다. 윤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뀔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란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윤서는 천천히 머리를 떨구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정말로 부끄러워졌다. 그 순간에는 그저 질서를 지키려 했다 생각했지만 본심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우월감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변했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성공을 좇으며 사람 위에 서는 법을 배웠고 실적을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여겼다. 그리고 어느새 누군가를 모욕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떠오른 건 스님의 그 눈빛이었다. 담담하지만 흔들림 없는, 고요하지만 강한 그 눈빛. 그녀는 갑작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혔다. 찾아가야 해. 그녀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라도 그 스님이 아직 공항 근처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일반 출구, 공항 라운지, 출국장. 그녀는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조금 전에 여기에 들렀던 스님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제가 확실히 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명상실 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마음으로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단순한 사과, 명예 회복, 아니면 진심. 명상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안에 계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들어가세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가 있었다. 조용한 조명 아래 눈을 감고 앉아있는 회색 옷의 남자.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님, 저 차윤서입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눈을 떴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고 미소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그 앞에 한 걸음 다가서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윤서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명상실 안은 고요했다. 공항이라는 공간 속에서도 이 작은 방만은 시간과 소음에서 완전히 분리된 듯했다. 스님은 차윤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금 더 다가가더니 결국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스님, 죄송합니다. 그녀는 머리를 숙였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긴 목소리였다. 제가 너무 무례했고 오만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그게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은 가벼운 용서를 의미하는 것도 냉정한 거절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감정을 흘려보내도록 허용하는 침묵이었다. 윤서는 계속해서 말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계약도, 평판도, 제가 쌓아온 이미지도 이제 남은 건 제 자신뿐인데 그 자신마저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차윤서는 한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약함을 보이는 건 곧 패배를 의미했고, 그녀는 늘 당당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전략도, 어떤 자존심도 의미가 없었다. 그때야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는 지금 고통 속에 있군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누구나 착각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성공은 때때로 우리 눈을 가리게 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말을 곱씹었다. 착각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다.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달라지고자 한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행동이요.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행동이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말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너무나 깊은 말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자신의 사과가 진정한 사과가 되기 위해선 실행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스님, 혹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부산에 있는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간이지요. 특히 여성 가장들과 청년들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대처럼 경영과 브랜드에 대해 잘 아는 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최근 들었습니다. 윤서는 놀라 눈을 떴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가치감이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그대는 스스로를 세상 위에 올려놓았지만 앞으로의 그대는 세상을 향해 내려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려선 자리가 때때로 가장 위대한 자리가 되기도 하니까요. 윤서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들었다. 누군가의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위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다른 종류의 성취일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언론이나 SNS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조용히 그 자체로 의미 있어야 합니다. 윤서는 단호히 대답했다. 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도 따라 일어섰다. 그들은 명상실문 앞에서 다시 한번 마주 보았다. 감사합니다. 스님. 진심으로요.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고맙습니다. 차윤서 씨. 당신이 보여줄 변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명상실을 나섰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회복은 바깥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차윤서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KTX에 올랐다. 목적지는 부산. 성공과 야망의 중심지인 서울을 떠나 그녀는 처음으로 어떤 목적 없이, 어떤 기대도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이번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변화라는 단어 하나를 안고 가는 길이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고속으로 지나치는 풍경 속에서 그녀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다. 성공을 향해 쉼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 무던히 애썼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함을 느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처럼 무력한 상태에서 그녀는 비로소 평온에 가까운 감정을 마주하고 있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낯선 공기와 바닷바람이 그녀를 맞이했다.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년 여성은 친절하게 인사했다. 차윤서 씨 맞으시죠? 저는 누리공방의 운영자 박정임입니다. 스님께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정임 씨는 따뜻하고 소탈한 인상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녀는 윤서를 차에 태우고 곧장 누리공방으로 향했다. 공방은 부산 외곽의 조용한 동네, 오래된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수공의 작업장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10여 명의 여성이 재봉틀을 돌리거나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선 젊은 남녀들이 디자인을 의논하고 있었다. 모두가 바쁘지만 표정은 밝고 편안했다. 이곳은 여성 가장들과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공간이에요. 일도 배우고 제품도 직접 만들어 판매하죠. 그 수익으로 다시 공방을 유지해요. 차윤서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박정임 씨는 웃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무리한 건 부탁 안 드려요. 이곳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천천히 당신의 방법으로 기여해 주세요. 스님께선 당신이 브랜드 기획과 사업 운영에 능하다고 하시던데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들렸을 자신에 대한 소개가 지금은 다소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건 과거의 저였어요.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박정임 씨는 따뜻하게 말했다.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오후부터 윤서는 공방의 일상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물품 정리와 택배 포장 같은 단순한 일부터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밤이 되자 공방 안작은 회의실에서 박정임 씨와 몇몇 직원들이 간단한 회의를 열었다. 윤서도 초대받았다. 다음 분기엔 신제품을 기획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요. 시장 반응도 좋고 내부 생산도 안정적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윤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이 공방의 제품을 온라인 브랜드로 확장해볼 생각은 있으셨나요? 직접 판매보다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더 많은 고객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갑작스럽게 나온 제안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 박정임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역시 스님의 눈은 정확하네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오셨어요. 윤서는 그 말에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자랑스러웠겠지만 지금은 그저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고 싶었다. 며칠이 흐르자 윤서는 공방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졌다. 낮에는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어떤 이는 남편 없이 아이 셋을 키우는 여성이고 어떤 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방황하던 청년이었다. 각자의 사연은 아팠지만 그 안에는 회복을 향한 진심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윤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성공을 위해 사람을 밀쳐내고 실적을 위해 마음을 무시했던 과거가 자꾸 떠올랐다.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고 동시에 소중한 교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 다시는 거만함으로 누군가를 짓밟은 사람이 아니라. 그날 밤
윤서는 혼자 방 안에서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녀는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주 오랜만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글을.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이 가볍게 느껴졌다. 유명 CEO, 성공한 여성, 그런 수식어가 사라지고 나니 진짜 내가 남았다. 부족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 그녀는 펜을 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짧을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그녀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차윤서가 누리공방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도와주는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의 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청년들과 함께 제품 기획회의를 주도하고 공방의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공방을 열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정리했다.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물으면 그저 서울에서 일했었어요 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기대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소셜벤처 네트워크 행사에 누리공방이 초청되었다. 소규모 부스를 통해 공방의 취지와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윤서는 박정임과 함께 기획안을 준비했고 청년들과 함께 부스 디자인과 시연 영상도 제작했다. 행사 당일 그녀는 검정색 심플한 블라우스에 무채색 치마를 입고 현장에 섰다.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전에는 행사에 나서기만 하면 언론이 몰려들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무대의 중심이 아닌 한쪽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오후 무렵 그녀가 부스 앞에서 제품 설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차윤서 맞지 않습니까?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윤서 씨 맞군요. 난 송인철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AYU랑 협업 논의하던 시절에 몇 번 미팅했죠. 송인철. 서울에서 유명한 투자사 대표이자 그녀가 한때 투자 유치 미팅을 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윤서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송 대표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이 공방에 투자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의아함과 약간의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예전에 차윤서라면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윤서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갑작스럽게 업계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들었어요. 인터넷에선 여러 이야기도 돌았고요. 윤서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찾은 것 같아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납득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후 박정임은 조용히 윤서에게 다가와 물었다. 방금 만난 분 서울에서 알던 사람이에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전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고개를 숙이게 되네요. 박정임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보인 거죠.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다. 예전 메일함을 열어보니 수백 개의 메일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대부분은 삭제했지만 그중 하나는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프롬, 송인철. 서브젝트, AYU와의 미팅 회신. 그녀는 클릭하지 않고 메일창을 닫았다. 그 과거는 더 이상 열어볼 필요가 없는 상자였다. 다음 날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조심스럽게 하나의 소식을 전했다. 서울에서 봉사 기반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젊은 대표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철학은 좋은데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혹시 시간을 내어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서울. 아직은 낯설고도 복잡한 두 글자.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네, 도울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소개할 땐 그냥 사회혁신가라고 불러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윤서는 거울 앞에 섰다. 그곳엔 화려한 브랜드 대신 소박한 옷차림에 담담한 눈빛을 가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을 숨기지도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고 이 길은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서울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였다. 차윤서는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발을 들였다. 공기부터가 낯설었다. 빌딩 사이를 스치는 사람들의 발걸음, 명함을 주고받으며 바삐 움직이는 양복 차림의 사람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도 누군가의 요청을 받아 도착한 것이었다. 봉사 기반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젊은 대표가 사회적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언자로 초대받은 자리였다. 그녀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서울 도심의 한 청년 창업 지원 센터.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의 젊은 창업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2030대의 청년들이었고 그중 한 명이 윤서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차윤서 님 맞으세요? 윤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회혁신가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한때 미디어를 장식했던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그것도 조용한 조언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윤서는 과거의 경험을 나누되 자랑도 회피도 없이 담담하게 설명했다. 청년들은 그녀의 현실적인 조언에 집중했고 때로는 깊은 감동을 느끼는 눈치였다. 회의가 끝나고 주최 측은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이번 주말에 있을 사회적 가치 콘퍼런스에서 짧게나마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윤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처음엔 망설였다. 공개적인 자리,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일. 그동안 쌓아온 조용한 삶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알았다. 도망치는 것이 진짜 변화는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콘퍼런스 당일, 서울시청 대강당에 수백 명의 청중이 모였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가, 비영리 단체 활동가, 대학생,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얼굴이 있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윤서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고가의 의상도 화려한 메이크업도 없었다. 단정한 셔츠와 검은색 바지, 자연스러운 얼굴. 하지만 그녀는 어느 때보다 준비되어 있었다.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켜지고 청중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윤서입니다. 한때 성공한 기업가였고 지금은 이름 없이 누리공방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입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졌다. 몇 년 전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았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만든 성공의 그림자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켰다. 말을 이으려니 목이 잠시 메었다. 하지만 곧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공항에서 한 분을 모욕했습니다. 그분은 겉모습이 저와 달랐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 아주 작은 공방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진짜 사람을 배웠습니다. 한 남성이 손을 들고 물었다. 다시 CEO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더 이상 직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저를 사람답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게 CEO이든 공방의 직원이든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 그 박수는 화려한 성공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고백과 변화에 대한 격려였다. 그날 밤 윤서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빛이 무섭지 않았다. 자신이 그 빛 속에서 길을 잃었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차윤서의 무대 이후 콘퍼런스는 새로운 공기를 품게 되었다. 화려한 성공이나 실적보다 진심과 반성, 변화의 여정을 나누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행사가 끝나고도 몇몇 청중은 윤서를 찾아와 말을 건넸다. 어떤 이는 조용히 악수만 나누고 돌아갔고 어떤 이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상처와 감사를 이야기했다.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후배를 모욕한 적이 있어요. 그 일이 아직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해요. 오늘 말씀 들으며 용서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윤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당신은 이미 달라진 거예요. 다음 날 그녀의 발표 영상은 빠르게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다. SNS에는 진짜 성장의 이야기, 성공보다 더 깊은 성공, 자기 반성과 회복의 상징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특히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큰 울림을 주었고 기존의 성공을 추구하는 서사와는 전혀 다른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평가받았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무게감을 안겼다. 예상치 못한 주목, 새로운 요청, 그리고 다시 그녀를 향한 관심. 윤서는 갈등했다. 다시 대중 앞에 서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조용히 현장에서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할까? 며칠 후 누리공방으로 돌아온 윤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해야 했다. 그녀의 존재를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어떤 이는 공방과 협업을 원했다. 그 중에는 과거 윤서와 거래했던 기업 관계자도 있었다. 윤서 이사님,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시 뵐 줄은 몰랐어요. 혹시 저희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금은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제가 먼저 문을 두드릴게요. 공방 식구들도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다. 박정임은 윤서에게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조용히 일해왔던 윤서 씨가 드러나게 되었네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윤서는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성공한 여자로만 봤어요. 지금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목은 언젠가 윤서 씨를 또 시험에 들게 할지도 몰라요. 예전의 방식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할 거예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고 윤서는 마음 깊이 새겼다. 며칠 후 누리공방 내부 회의가 열렸다. 최근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내부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방은 더 이상 소규모 수공예 팀으로만 운영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회의 도중 한 젊은 직원이 말했다. 윤서님, 요즘 우리 브랜드가 너무 이슈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정체성을 잃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어떤 철학으로 시작했는지 계속 되새겨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아무리 외부에서 조명을 받아도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잊으면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정리합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지. 회의 후 윤서는 직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정리하고 공방벽에 새로운 비전 선언문을 붙였다. 작지만 따뜻한 변화, 사람을 위한 일. 그녀는 이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강력한 말이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은 윤서는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님, 저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다시 조명이 따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하고 단단했다. 세상이 당신을 다시 주목하는 건 당신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기 때문일 겁니다. 내려놓은 자리에 채워진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하지만 그 주목이 저를 또다시 흔들면 어쩌죠? 그래서 당신 곁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걸으세요. 전화를 끊고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살짝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자아성찰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의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었다. 때론 멈추고, 때론 돌아서고, 그러나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길.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길의 끝에는 목표가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봄의 끝자락, 누리공방의 작업실 안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차윤서는 한 손에 찻잔을 들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요즘 점점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협업 제안, 투자 요청, 강연 섭외.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기회가 그녀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박정임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한 봉투를 건넸다. 이게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온 등기후 편이네요. 윤서는 의아한 얼굴로 봉투를 열어봤다. 깔끔한 문서와 명함 한 장. 명함에는 큼지막한 로고와 함께 익숙한 이름이 쓰여 있었다. AYU 홀딩즈. 그녀가 직접 키워냈던 브랜드이자 한때 그녀의 인생이었던 기업. 그리고 명함의 주인은 지금의 대표, 구태혁. 편지를 읽기 시작한 윤서는 점점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서 씨, 오랜만이네요. 솔직히 말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발표 영상도 활동도 모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지금의 AYU는 정체성 혼란 속에 있습니다. 매출은 있지만 방향을 잃었고 구성원들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당신의 철학 위에 세워졌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대표직을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브랜드를 당신 손으로 살려주세요. 윤서는 편지를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제안은 단지 직함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 자신이 쌓아올렸던 세상과의 재결합이자 스스로 포기했던 세계에 다시 발을 들이겠다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며칠을 고민했다. 밤에는 잠을 설쳤고 낮에는 공방 식구들과 함께 하면서도 머릿속은 항상 복잡했다. 그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누리공방이라는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고 자신이 떠나면 남겨질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소중했다. 며칠 후 그녀는 박정임과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눴다. 대표직 제안을 받았어요. AIU에서요. 다시 돌아오라고요. 박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윤서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만든 것을 되찾을 기회예요. 하지만 동시에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죠. 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의 윤서 씨는 예전의 윤서 씨와 다르잖아요.
그 말은 윤서의 마음을 건드렸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다. 며칠 후 윤서는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구태혁 대표를 직접 만났다. 사무실은 여전히 넓고 세련되고 차가웠다. 태혁은 반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윤서 씨,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솔직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서로에게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죠. 두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며 잠시 대화를 나눴고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솔직히 말해요. 왜 저를 다시 불렀죠? 당신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성장을 이루었지만 영혼을 잃었어요.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윤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권력이나 이익이 아닌 책임과 무게가 실린 눈빛이었다. 그리고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변화는 단지 도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책임을 지는 것이었음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 철학은 누리공방에 있어요. 저는 이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작지만 진짜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AYU는 저에게 의미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태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어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는 전보다 더 가벼운 마음이었다. 버려서 얻은 것이 아닌 선택했기에 더욱 단단해진 마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감사할 수 있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 공방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환영 문구가 걸려 있었다. 누리공방의 윤서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돌아온 이곳이 이제는 진짜 자신의 자리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부산의 늦봄은 생각보다 따스했다. 누리공방의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부드럽게 작업 테이블을 비추고 나무 장식과 수공예 도구들이 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차윤서는 아침 일찍 공방에 도착해 조용히 바닥을 쓸고 있었다.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누리공방이 공식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날이자 그녀가 그동안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었다. 밖에서는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두의 손으로 직접 만든 간판, 배너, 음식들로 꽉 채워져 있었다. 공방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을까? 차윤서는 작업복 차림으로 무대 앞에 섰다. 마이크도 없이 그냥 모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윤서입니다. 이제 이 공간의 주인이 아니라 일원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실패자였습니다. 화려한 것을 잃고 무너진 채로 도망쳐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배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기쁨, 느리지만 정직한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이 작은 공방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공방 안은 따뜻한 응원으로 가득 찼다. 그날 오후 공방에서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전시가 열렸다. 아이들은 도자기 만들기를 체험하고 어르신들은 나무 공예를 구경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서울에서 내려온 기자들도 있었고 지역 방송국에서 짧은 인터뷰 요청도 있었다.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뒤편에서 조용히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스님이 조용히 공방을 방문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윤서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차윤서 씨, 오랜만이네요. 오셨군요, 스님. 오늘 같은 날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은 잠시 공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참 잘 견뎌냈구나 싶습니다. 예전엔 가진 것을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다만 이제는 그 배움이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스님은 잠시 웃더니 말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서는 방식이지요. 윤서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말했다. 스님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있었을지도 몰라요. 감사드립니다. 그 고개 숙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등을 받쳐줄 차례입니다. 스님은 더 머무르지 않고 조용히 공방을 떠났다. 하지만 그 말은 윤서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았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공방을 정리하며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곳엔 지난 2년간의 변화,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반성과 다짐이 가득 적혀 있었다. 윤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진심으로 살고자 한다.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삶의 깊이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고 골목 어귀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윤서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진짜 삶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고 누군가의 곁에 진심으로 서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고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야.